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3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3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2월 1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면 기해년, 정묘월, 무오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무오가 되죠. 오늘의 명식은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본적으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중화를 이루느냐를 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무토라고 하는 일간과 묘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일단 무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먼저 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포함이 되고 동물도 포함이 되고요. 식물도 포함이 되고 모든 미생물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모든 만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모든 만물은 땅을 기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도 땅을 밟아야 되고요. 하늘 날아다니는 새조차 일평생 하늘을 날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무에도 앉아야 되고 그 나무는 또 땅에다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도 땅이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기반해서 고여 있어야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삶의 터전이 된다. 그 다음에 삶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토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의예지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신, 믿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뢰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만물이 땅을 기반하고 땅을 터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그만큼 믿는 거예요. 땅이 하룻밤 자고 났는데 없어지고 하룻밤 자고 났는데 땅이 생겼고 땅을 기반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하룻밤 지나갔는데 땅이 꺼져가지고 집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그 땅을 의지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즘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포항 지진이죠. 포항 지진. 그게 이제 지열 발전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거는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그 사람 인재로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말씀을 하죠. 얘기가 지금 나왔죠, 벌써. 자, 이런 지진 같은 경우는 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예전에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해서 그 해일 피해도 보고요. 후쿠시마 일대가 거의 뭐 초토화되는 정도까지 이르렀죠. 자, 그래서 이 토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신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모든 만물이 그 토를 기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 토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만물이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흙 자체가, 땅 자체가 살아 있어야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땅이 너무 건조해서 수분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땅이 너무 습해가지고 음습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음습하게 되면 땅이 썩게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하게 되면 땅이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 모든 만물이 거기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고음불생이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독양불장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 고음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양이 없고 너무 음적이면은 모든 만물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간목도 그렇고 을목도 그렇고 간목과 을목이 고음불생이 된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 간목과 을목이 땅에 그만큼 뿌리를 두고 있는데 땅 자체가 그렇게 음습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양불장이라는 말도 제가 말씀드렸죠. 독양, 불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고음불생의 반대가 되겠죠.
너무 뜨겁고 너무 건조한데 수분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이때는 모든 만물이 말라 비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윤택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온기도 있어야 살아 숨쉬는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의 일가는 자, 지금 설명드렸던 토 중에서도 양토인 무토에 해당이 되죠. 무토, 그죠? 무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토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고항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고항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드넓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높은 산맥, 뭐 우리나라 차련산맥이라든가 뭐 이런 큰 산맥들이 있죠. 태백산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요소를 이루고 있는 뭐 태백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한라산이라든가 백두산도 있을 수 있고 소백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높은 산이나 높은 산맥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뭐 드넓은 들판 같은 거 있죠. 호남평야라든가 김제평야라든가 이렇게 그러한 드넓은 평야,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기반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토 자체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땅이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던 높은 산에 고온불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독양불장이 돼가지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그런 산이면 어떻게 돼요? 토로서 흙으로서 그건 죽은 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야가 있는데 땅이 말라서 갈라지거나 아니면 비가 너무 와가지고 있는 풀들도 다 햇볕을 못 봐서 시들거나 뿌리가 썩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큰 나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풀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산 같은 거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삼림이라고 하죠. 삼림. 이 삼림이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그런 산이라든가 아니면 들판을 연상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곡식이라든가 각종 화초라든가 아니면 각종 식물들이 우리 채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넓은 들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로 무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살아 숨쉬기 위한 그런 땅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무토가 살아 숨쉬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화가 있게 되면 또 수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가 약할 때 금이 수를 생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 너무 왕하면 어떻게 돼요? 금이 목을 절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유적절히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목과 화와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은 옛날 그 다져져 있는 그냥 운동장 같은 땅을 생각해 보시면 그 땅은 그냥 애들이 뛰어놀고 운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일지는 모르겠지만 흙으로서 땅으로서의 용도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흙과 땅은 모든 그 뭐 어떤 식물도 살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식물이 살게 되면 그 안에 미생물도 살고 해가지고 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마른 땅은 어떻게 돼요? 죽은 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무가 심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약간 푸석푸석하게 만들죠. 우리가 쉬운 말로 봄에 겨울을 지나서 봄에 씨앗을 뿌리거나 봄에 논에다가 모내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밭을 갈구잖아요. 겨우내 다져져 있던 땅을 뭐, 소쟁기로 갈던가 경운기로 갈던가 땅을 해서 한번 후집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 그것이 목이 하는 역할이에요. 다져진 땅을 약간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물기가 들어갈 수 있고, 양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화라고 하는 것은 땅이 너무 얼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심어도
그 씨앗 자체가 발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특히 동절 같은데 물이라든가 흙이 얼지 않게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는 모든 동식물들이 또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도 동물도 햇볕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얼지 않고 따뜻하고 윤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름에 너무 뜨겁게 되면 어떻게 돼? 땅이 쩍쩍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뭐 일주일 이상씩 가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양강 댐 강바닥이 막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땅도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특히 무토라고 하는 것, 내일 할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목과 수와 화라고 하는 것이 유유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한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한테 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간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병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개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간목이 없으면 을목을 쓸 수도 있겠고요. 병화가 없으면 정화도 쓸 수가 있겠고, 개수가 없으면 부득이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원래 A급이라고죠. 그냥 원래 그 규격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목병화 개수의 조화라고 하는데,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하면 을목, 정화, 임수도 쓸 수 있겠지만 이거는 원래 꽁 대신 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개념 좀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설명이 오늘은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그냥 어려우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원령은 묘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 가장 먼저 목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여기가 일단 봄이다, 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 임묘진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왕절이고,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의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근데 반대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목욕지예요. 목욕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화토가 묘의 목욕지라고 해서 똑같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든가 정화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가 아니고 대표적으로 병화를 한번 써보죠. 그저께 병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병화가 묘월에 태어난 것과 예를 들어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차피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이 진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양이 진기되어 있는데, 무토가 바라보는 묘월과 그 병화가 바라보는 묘월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양이 진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화는 묘월이면 목생화해서 묘라고 하는 것이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성 정인이 해당이 되는 목이 병화를 생조해주는 원령인 것이고요. 반면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사양이 진기되어 있고 똑같은 목욕지를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어떻게 돼요? 목극토해서 이 토를 극해는 극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일가는 나를 생조해주는 터전이다라고 놓고 봤을 때, 무토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생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극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라고 하면, 무토일간은 어떻게 돼요? 묘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병화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묘월뿐만 아니라 인월도 마찬가지예요. 인월도 병화 입장에서 인중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 일간 자체가 통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중 간목은 무토한테 칠살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어서 진위살인상생이 된다 그랬죠. 진위살인상생. 그래서 그나마 인중에 있는 병화가 암생이라도 해서 버틸 수가 있지만은 똑같은
병화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묘월에 태어난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놔야 되겠죠.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무토 자체는 목, 모광절의 목에 비해서는 일간이 약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은 왕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그죠? 신약하고 일간은 약하고 관은 왕하다 해서 관중 신약한 이런 명이 될 거예요. 아니면 관다신약으로 듣고 볼 수가 있는데 관이 많다라고 개념, 그 다음에 관이 중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관중은 이제 원령을 득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관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한 연후에 타 간지로 관성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령을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간지에 관살이 많아서 관다신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령을 득하고 타 지지에 뭐 간목 을목이 더 있다라고 하면 관중신약, 관다신약 다 놓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정관격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성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간목이 예를 들어서 투출했다 그러면 이거는 묘월이라 하더라도 묘월의 정관격이라 하더라도 칠살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칠살격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칠살격보다는 일단 이거는 살중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그죠? 무토가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정관격에 관중신약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룰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과 비견이나 겁재로서 도와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병화, 정화가 있겠지만 이 화는 대개 보면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관인상생 이 되게끔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견겁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시 여기에 무토가 있거나 기토가 있어가지고 일간을 이제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것인데,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화가 없는 중에 토만 있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상생이 안 되잖아. 이것은 토목교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목교봉. 그래서 토하고 목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가 있어서 관인상생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관성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무토가 허해진다 그러죠. 원래 실한 토가 있고 허한 토가 있는데 목이 왕하게 되면은 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있게 되면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 허한 토를 약간 실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간이 왕해집니다. 그러한 연후에는 다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무토를 소토하게 할 수 있으면은 무토가 좋아지겠죠. 소토 내지는 소벽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주국세가 이렇게 짜여지게 되는데, 이렇게만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주가 수기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수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양불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개수가 있으면 이 사주가 이제 땅은 촉촉해지고요. 땅은 촉촉해지니까 무토 자체가 윤습해지는 것이고, 윤습한 토에다가 간목이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목도 살아있는 생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병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과 토를 서로 상생시켜주고 토를 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있어서 무토가 실해지는 연휴에는 간목이 있어서 무토를 소토해주면 소토해줘야 되고, 그 다음으로 땅이 너무 건조해서 목이 죽은 나무가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개수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땅과 목의 뿌리를 촉촉하게 윤습해주면 사주의 국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 간목, 개수를 기본적으로 취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주가 이제 이제 변할 수가 있겠죠. 뭐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를 먼저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도 수국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비견 비견인 무토로서 수를 제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주 자체가 너무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개수, 수를 먼저 쓸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 병화, 간목,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기본 룰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사주가 사주마다에 따라서 그 주어지는 사주가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느냐를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치용할 수 하느냐는 그 사주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너무 고정불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변화할 수 있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그 판단해서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좀 융통성 있는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는 기해가 이렇게 올해가 기해년이라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해묘 한목이 되죠. 월지로 해묘 한목이 돼서 목이 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정관격인데 타간지로 해서 목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정관격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평관격 내지는 살중신경으로 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관중신약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관다신약. 이건 관중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하다. 아니면 해묘한목해서 칠살이 왕해진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비견겁제로 돕느냐 아니면은 화로서 돕느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토만 있게 되면 이렇게 무토나 기토만 있게 되면 토목교봉이 되니까 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어요. 아, 이것이 병화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면 병인월이 되겠죠. 그러면 인월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벌써 묘월이라고 하는 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묘월의 천간은 반드시 정화가 와야 되는 것이지 병화가 절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나마 병화가 아니더라도 화가 이렇게 투출돼서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생화, 화생토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 인상생 내지는 요 밑에 해묘 한목을 살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살, 인상생으로 놓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겠죠. 문제는 이제 정화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건데 또 다행인 것은 지지로 오화를 보게 됩니다. 오화. 그래서 무오일주가 되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오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이건 양인이라 그랬죠. 양인 오화가 됩니다. 그냥 오화가 아니라 무토 입장에서 오화를 보는 것은 양인에 해당이 되고요.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중 정화는 양인이 아닌 것이고요. 오중 기토가 양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 오중 기토가 여기 연간에 투출된 것이니까 양인이 투출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했던 일간이 오히려 신왕해진다라고, 신왕은 아니죠. 원령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능히 간목을 치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시에서 어떤 생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또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지는 생시 임자시. 제일 먼저 자신한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임자시가 되면, 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병화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목이 있어야 됩니다. 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수입니다. 그죠? 근데 뭐 임수가 투출해도 나쁘진 않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화는 갖췄어요. 병화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해묘 한목해서 해 중에 있는 간목이 살아남다, 이렇게 되면, 그죠? 목도 지지에 암정되어 있는 간목이지만 목도 갖췄어요. 근데 그리고 수도 갖췄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자수가 살아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요 자수하고 오화하고 서로 뭐 어떻게 돼요? 좌우충이 되죠. 이 좌우충이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토일간이 약하고요. 약해서 화를 써야 되는, 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이 화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토 자체도 오의 뿌리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좌우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일간 무토의 뿌리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정화의 뿌리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오화라고 하는 것, 오중 기토가 양인이라 그랬죠. 이거 오화라고 하는 양인을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양인을 설명할 때 양인은 충에도 흉하고 양인은 합해도 흉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 양인을 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난사자의 콧등을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충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뭐 임수가 투출되어 있어도 크게 해는 되지 않는, 크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뭐 간목, 병화, 개수가 아니더라도 정화, 간목, 임수를 갖출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좌우충이 됨으로써 사주국세가 많이 좀 깨져 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좌우충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생시가 됐을 때 가장 큰 흠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인시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해묘월에 해묘한목해서 일간 목이 왕하고요. 인시가 되면 목이 더 왕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건 쉬운 말로 어떻게 돼요? 살중신, 이게 바로 살중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정관격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세가 목이 왕해지니까, 이게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사주 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거를 간파하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볼 때, 사주를 감명할 때 더 중요한 거예요. 정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주 전반이 목이 왕해져서 살중신경처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살중신경 되게 되면 반드시 화가 있어서 살인상생 해주면 좋다라고 놓고 보는데, 오화가 있고요. 이렇게 인호 반합 회국하죠. 인호 반합 회국하고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화도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 국세 자체가 살중신경한 중에 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살인상생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살인상생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살중신경이 살인상생 됐는데 전체 국세가 어떻게 돼요? 해중임수. 이 해중임수는 해묘한목해서 임수가 많이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많이 좀 건조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기가 좀 더 보충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병진시를 보죠. 병진시. 자, 병진시가 되면, 자, 무토가 오에 뿌리를 두고요. 무토가 진에도 뿌리를 둡니다. 그 다음에 병화까지 투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간이, 원래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성을 왕하고 일간은 약해야 되는 사주국세였는데, 이거는 타간지로 인성이 있고요. 토도 있고요. 다시 또 인성이 있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신강한 사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격이 바뀌어. 신강해졌다 이렇게 놓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강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간목, 해준 간목을 먼저 쓸 수 있겠죠. 벌써 제일 먼저 병화, 제가 아까 묘월에 태어났을 때부터는 병화, 간목, 개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어떻게 돼요?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 오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화는 크게 벌써 갖추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해묘가 한목하니까 목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왕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인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수가 오히려 좀 더 보충이 되면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오시가 돼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중 정화 기토가 다 투출되어 있고,
비견이 무토가 또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신강한 사주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주 자체가 건조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수가 좀 살아나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간목으로 소통하는 국세고 간목이 원령을 특해서 간목 자체는 약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수가 있어서 땅과 그죠? 나무의 뿌리를 좀 촉촉하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신시를 놓고 보죠. 금방 전화가 왔었는데 요거는 편집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신시가 되어 있는데, 자, 사주국세는 제가 토를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토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목이 한 점도 없다, 관성인 목이 한 점도 없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뭐 토로서 이제 존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땅이 다져지게 되면 땅 속에서 안반, 우리가 옛날에 배웠을 때 태저감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뭐 바위가 굳어져서 돌 돌이라든가 자갈 같은 것이 다져져서 바위가 되면 그걸 여감이라고 배웠고,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다져져서 바위가 되면 이걸 뭐 사암이라든가 뭐 이암이라든가 해서 이거 태저감을 배웠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나무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 그게 다져지게 되면 그거는 금을 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경신시가 되면 토의 기운을 설에서 뭐 식신생재라든가 상관생재로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원령이 관성이면 먼저 관성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원래 정답입니다. 그래서 관성이 있을 때는 관성 제자 약살로 볼 것이냐, 살인상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제살로 볼 것이냐 해서 관성을 먼저 다뤄야 되는 것이지, 식신 내진 상관을 다뤄서 생재를 할 것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거거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숲을 잃어서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 원래 무토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상황이면 차라리 왕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금을 생하는 쪽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목이 원령을 택해서 버젓이 왕한 세력을 갖고 있는데 금의 용도를 따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경신시가 되면 물론 신중에 있는 수의 용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성을 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화가 목이 왕하게 되면 화로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 해가지고 무토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금을 쓸 수 있는 경우지만, 화가 있어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는 중에 경금,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족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무토의 기운을 설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를 써서 관인상생하고 이 화로서 금을 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신씨나 신유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금의 기운을 설하고 그 다음에 토의 기운을 설하고 목을 억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원에서 금을 제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오늘 사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오늘의 주어진 명식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